안녕하세요. 이민아 분석위원입니다. 오늘은 12월 10일에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 오전 12시 크로아티아 대 브라질, 오전 4시 네덜란드 대 아르헨티나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픽 및 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픽 받아가세요. 먼저 크로아티아 대 브라질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크로아티아 대 브라질의 카타르 월드컵 8강전입니다. 승부차기에서 일본을 막아 세우면서 두 대회 연속으로 8강에 진출한 크로아티아입니다. 영장전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90분 내에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브라질이 16강에서 체력적으로 안배를 하면서 경기를 쉽게 풀어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후반의 체력적인 부분에서 부침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달리치 감독도 노장들의 체력적인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려는 모습입니다. 팀의 핵심인 모드리치를 연장전 초반에 빼주면서 과감한 용병수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후반전 막바지부터 연장전까지 양팀 선수들의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면서 빌드업 상황에서 자잘한 실수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선수들과 개인 기량을 비교했을 때 확연히 앞서고 있는 브라질과의 경기에서는 실수 하나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한국을 4대1로 대파하고 쉽게 8강에 선착했습니다. 전반 5분여까지는 한국의 맹렬한 기세에 다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금세 자신들의 페이스를 잡고 우월한 1대1 능력을 바탕으로 전반에만 4골을 넣으면서 후반에는 체력 안배까지 한 브라질입니다. 이번 대회가 마지막 월드컵일 가능성이 높은 에베르통에게 월드컵 첫 출전을 선물한 것은 덤입니다. 치치 감독은 롱볼 양상의 빌드업은 최대한 지향하는 편입니다. 공격진 선수들의 피지컬이 뛰어나지 못한 것도 이유라고 할 수 있고 선수들의 1대1 개인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굳이 롱볼로 전진하는 선택지를 추가하지 않아도 충분한 모습입니다. 조별리그에서는 상대팀들이 내려앉고 경기를 해야 했기 때문에 골 결정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지면 떨어지는 토너먼트 무대에서 상대가 맞불을 놓는 상황에서는 여지없이 세계 최강의 스쿼드를 뽐내는 모습입니다. 득점력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토너먼트에서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체력적인 부분에서 앞서고 있고 객관적인 전력 차이도 브라질이 앞서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크로아티아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나 토너먼트 특성상 결국 득점을 하러 후반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월드컵 뒷심이 좋은 브라질이 후반에 상대의 체력적인 부담을 틈타 많은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도 높겠습니다. 추천 픽으로는 브라질 승과 오버를 추천합니다. 스포츠에 100% 적중률은 없지만 100% 수익률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베팅은 바로 저희는 4,300명이나 되는 대규모 무료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다수의 각 분야별 전문 패널분들의 분석을 받아서 조건 없이 매일 무료로 정보 및 분석 조합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로 네덜란드 대 아르헨티나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네덜란드 대 아르헨티나의 카타르 월드컵 8강전입니다. 8년 만에 8강 진출에 성공한 네덜란드입니다. 단단한 수비와 미국의 왼쪽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접근으로 생각보다는 쉽게 미국을 격파했습니다. 왼쪽으로 공격을 전개하다가 우측에 dum프리스에게 순식간에 전환 패스가 들어가는 방식을 보여주었으며 dum프리스가 1골 2도움으로 활약하면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다만 dum프리스가 이렇게 긁히는 날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겠습니다. 바날 감독은 대표팀에서 대부분 실리적으로 접근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경기 자체는 굉장히 지루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잦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강한 전방 프레스에 고전하면서 수세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대용에게 빌드업을 모두 맡기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상대와의 중원 싸움에서 뒤지는 모습입니다. 아르헨티나 중원의 공격 전개는 몰라도 활동량에서는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중앙에서의 정교한 빌드업은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호주를 잡아내면서 8강에 진출한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러나 과정 자체는 상당히 고전한 모양새였습니다. 호주가 피지컬을 살리는 경기 플랜을 들고 오자 피지컬에서 밀리는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상당히 고전했으며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가 가랑쿠올의 회심의 슈팅을 막아내지 못했더라면 경기가 혼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측면 공격이 생각보다 올라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중앙에 배치된 메시에게 공격 전개와 마무리까지 맡겨야 하는 메시 의존증이 더 심화된 것이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라우타로는 메시가 떠먹여준 찬스를 어이없게 날리는 등 메시를 도와주는 파트너 역할을 전혀 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디마리아가 체력 안배 차원에서 지난 경기에 결장했는데 사실 디마리아도 이번 월드컵에서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데파울의 폼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인 부분이겠습니다. 중앙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네덜란드의 중앙 빌드업을 차단할 수 있겠으며 빌드업에서 역할까지 해줄 수 있다면 메시의 파괴력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겠습니다. 라우타로 대신 알바레즈가 선발로 나와 날카로운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도 높은 상태입니다. 다만 네덜란드의 3백의 안정감도 무시하기는 어려워 언더의 경기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추천 픽으로는 아르헨티나 승과 언더를 추천합니다. 금요일 준비한 월드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민아 분석위원이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